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부동산 여왕이 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리스 허님 책 가져왔습니다. 앨리스 허님 책이 인제 나왔어요. 내가 책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데 투자도 잘해. 평범한 전업맘에서 어떻게 부동산 강사가 될까요? 닷컴스쿨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강의하고 있습니다. 청올림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닷컴스쿨의 대표님 청올림님이 앞에 추천의 글을 몇 장을 쓴 거죠. 이게 4페이지를 쓰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남들이 돌다리가 튼튼한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저만치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대요. 그녀의 실행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투자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꽤 도움이 된다고 했더니 그 길로 공부를 시작해서 몇 달 뒤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디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바로 다음날 그 도시에서 내게 전화를 하곤 했다. 방금 한 건 계약했다고 말이다. 그녀는 모두가 이런 식이었다. 나는 그녀보다 빨리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부자의 특징, 행동을 빨리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책상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현장에 나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자, 남들은 책상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달려가고 있던 앨리스님의 생생한 투자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경험을 계속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투자를 처음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게 될까봐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투자로 쫄딱 망한 걸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하지 못합니다. 투자는 하지 마라. 망하면 안 된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 있으면 사업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하다 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공부와 실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질 좋은 부동산 투자 정보들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10년 전이랑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무엇을? 내 집 마련한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부동산을 내가 왜 매수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대요.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은 한 번, 두 번만 겪어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울렁증은 극복된다. 별표하겠습니다. 모의 투자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한두 번을 해보면 이제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긴장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공부를 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대요. 돈이 없지 투자할 곳은 항상 있어 라고요. 저 이 말 투자 전문가들한테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맨날 모이면 아유 돈이 없지 투자할 곳이 없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청울림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이분 곁에 있었어요. 앨리스님 곁에서 앨리스님이 공부한다고 하는 걸 제가 다 듣고 합격했다고 하는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알고 지낸 지가 지금 만으로 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오프라인 학원에 등록했다. 마침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합격률이 높다는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어서 매일 4시간씩 수업에 몰두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주말을 반납해 특강까지 전부 들었다. 와, 애들 재우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진짜 주말에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에 전념하면서 지인들에게 내가 듣고 온 강의를 열심히 브리핑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거를 남에게 설명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을 남에게 설명하고
리뷰하고 여러분이 들은 강의를 남한테 알려주면 그게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말하면서 또 익히거든요. 앨리스님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제 책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분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했대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더라. 지금 사야 한다더라. 서울이 지금 싼 편이라더라. 마곡지구가 좋다더라. 판교가 좋다더라. 분당이 좋다더라. 이렇게 내가 들은 걸 막 얘기를 한 거죠. 중간중간 내가 어떤 물건을 샀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2014년도부터 여러분. 2014, 2015, 2016. 응? 이분 앨리슨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걸 탁탁 들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시 시간을 2014, 2015, 2016, 2017로 돌린다면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겠죠. 뜻밖의 사실은 그 많은 지인 중 투자 이야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별표할게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남이 말한 정보가 아닙니다. 남이 말한 얘기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반대로 뭐가 오른다더라 했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 믿고 덥석 사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승장을 거꾸로 탄 사람이래요. 활활 타오르는 시장에 올라타고 싶어서 급하게 막차를 탄 사람, 막차 중에서도 하필 가장 안 좋은 물건을 사들고. 맞아. 막차 탈 때 꼭 좋은 건 비싸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안 오른 것만 삽니다. 자신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욕심을 부리다 팔아야 될 시기를 놓친 사람, 그리고 10년을 더 기다려서 상승장이 시작되려고 꿈틀거리는 초입에 팔고 나오는 사람. 여태 안 팔리다가, 여태 떨어지다가 드디어 팔리네 이러고 팝니다.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한다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백지에 한번 적어보래요. 나는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무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적어보세요. 두 번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인가? 3천인가? 1억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내 집 마련인가? 현금 흐름인가? 노후 대책인가를 적어보세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이 최우선 목표라고 합니다. 청약 점수가 높거나 특별 공급 조건을 갖춘 사람은 지속적으로 분양권을 공략해보는 전략을 추천한다. 돈이 될 지역이나 당첨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하루빨리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전략이다. 내 청약 점수로는 당첨 확률이 극히 저조하다면 시간을 버리기보다 하루빨리 실거주 집을 마련해야 한다. 실거주 집이 그다지 똘똘하지 않다면 더 좋은 입지 아파트로 옮겨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똘똘한 실거주 집이 있고 도자금도 여유가 있다면 다주택자가 될 결심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이 한 채를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갈 것인지 2년 또는 4년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대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간 이런 질문을 수ут하게 받았대요. 2천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지방이 아니라 지도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너무 잘한다 라고 해요. 확실한 투자처를 찾은 후에 자금을 마련하래요. 돈을 쥐고 있으면 당장 무엇이라도 사야 될 것 같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빨리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처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아서 발견한 투자처는 한 번 더 고심하게 된다. 정말 투자해도 되는 물건인가? 최종적으로 확신이 서면 없던 돈도 만들게 된다. 별표할게요. 정말 좋은 물건을 분석해서 발견하게 되면 없던 돈을 만듭니다. 마이너스를 만들다던가 그런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거 확실히 될 물건이야 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우선 기본기를 확실히 닦을 수 있는 쉬운 투자서부터 읽어보자. 읽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궁금한 부분은 추후 보강하면 된다. 기본기를 책으로 닦은 후 부동산 투자 항목별로 다양한 책을 접해보자. 경매, 토지, 상가,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뭐 너무 다양하게 있죠. 비싼 강의료를 내고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니는 강의 중독자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비싼 강의료의 몇만 배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하나를 듣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강의를 많이 듣는 편 아니에요. 괜찮은 강의 한두 개만 들어도 충분히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의 계약금을 이제 집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소액 투자 원칙이 나와 있어요. 10% 계약금 준비하고요. 중도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은 보통 2달에서 3달 후로 잡아요. 그리고 그 전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요. 그 잔금 날에 들어올 그 날짜에 꼭 들어올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잔금 날에 매도자, 매수자인 나, 그리고 뭐 세입자, 나가는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세입자, 여기 같이 만납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줍니다. 뭐 잔금을 매도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90% 육박하는 경우 가능하겠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대출이 전혀 필요 없는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후 2년의 세월이 흐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 그럼 집을 팔 것인지 2년 더 전세를 놓아 총 4년을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집값이 그만 오를지 더 오를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렇게 집을 팔고 나면 매도 잔금날 매수자에게 돈을 내가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차액이 나의 투자 수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액 투자죠. 이분은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열심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익산, 광양, 여수, 순천, 대구, 대전, 천안, 아산 등 2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수많았대요. 심지어 매수한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받은 덕분에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가 썸네일에 1,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그쵸? 1,0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고 돈이 안 드는 것도 살 수 있고 강서구 방화동 20평대 아파트를 1,000만 원 갭으로 살 수 있었대요. 이 아파트는 내가 산 가격에서 1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2014년도는요. 서울과 수도권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냥 물반 고기반이었죠. 단지 투자할 돈이 없을 뿐이었다. 기본은 이제 요즘 투자의 패턴은요. 기본은 소액 투자고 그 다음 조건은 소액으로 가능한 똘똘한 신축 아파트 내지 우수한 입지를 가진 구축 아파트입니다. 똘똘한 신축 아니면 우수한 입지의 구축. 근데 구축 중에 입지가 안 좋다. 혹은 안 똘똘한 신축 이런 거는 안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옛날에 1,000만 원으로 서울에 아파트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깝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도 또 어느 지역에 또 기회가 오니까 꾸준히 보시면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 물량을 어디서 보느냐? 이 앨리서님은 닥터 아파트 사이트에서 일주일 단위로 보고 자신만의 엑셀에 공급 물량을 업데이트한대요. 매주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면서 여기 또 분양하네? 분양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제 좀 그만하지. 이 지역에서 오랜만에 하는 첫 분양이네? 인기가 많겠는걸? 분양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분양 정보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면서 혼자 쭝얼쭝얼 거린대요. 자, 부동산 강의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입지입니다. 그럼 입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하철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중교통들은 노선을 강남으로 잡아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입지라고 할 때 강남 접근성을 굉장히 많이 봐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즉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입지 중 하나는 바로 교통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 GTX가 무슨 강남을 통과하니 A노선, C노선, B노선 중에 어디를 먼저 하니 되게 말이 많죠. 바로 강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어디가 학원가가 좋고 아이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있는 지역이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상권입니다. 편의시설, 마트, 쇼핑, 영화관, 백화점 이런 것들. 그래서 병원도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권입니다. 이런 게 좋을수록 더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쾌적성입니다. 인근에 산이 있고 공기가 맑고 쾌적하고 뭐 이렇게 막 돗자리만 펼쳐들고 집 앞에 나들이 갈 수 있는, 한강이 보인다, 호수가 보인다, 굉장히 좋죠. 숲이 있다, 호수 공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광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막 호수나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이 있대요. 서울에는 뭐 청담동 이런 데 보면은 부자 동네, 전통적인 부자들 사는 부촌, 나 여기 살아 이런 동네. 대전에는 도룡 SK, 도룡동 같은 데가 나 여기 살아 하는 동네죠. 지하철도 멀고 그런 데도 그래요. 광주도 광주 남구 봉선동,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지역명이 엄청 나옵니다. 네. 이런 지역은 어떻고 저런 지역은 어떻고 전국을 발품 다닌 그 노하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명문 중학교 학군, 요즘 여러분 중학교 학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학철마다 이사를 온대요. 그 명문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한 부동산 중개 소장님이라면 이런 정보를 줄줄 꿰고 있으니 처음 가는 지역이라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고급 정보를 얻도록 하자. 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여기는 중학교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학원가는 어디가 좋아요? 고등학교는 어디 보내요? 다 물어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유명 학군을 정리해 주셨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학군이라고 합니다. 울산은 김태희가 나와서 유명하기도 하죠. 이분은요, 자산을 늘릴 때 대출을 큰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감하게 실행해 보라고 강조합니다. 집 담보 추가 대출 5천만 원을 미천으로 자산을 몇 배로 증식할 수 있게 됐대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이 몇 천만 원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저축하고 어쩌고 하려면. 이분은 그렇게 했대요. 저는 레버리지, 빚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투자를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부터 빚을 내서 해도 수익이 좀 되겠다라고 좀 뒤늦게 알았죠. 생활비로 쓴 5천만 원과 자산을 증식하는 데 쓴 5천만 원이 미래에 내가 가져다 줄 경제적 여유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생활비를 여러분 5천만 원 써버리면 그건 내가 돌려받지를 못해요. 자산 증식을 위해 쓴 5천만 원은 원금 이상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둔 5천만 원과 아파트를 사는 데 쓴 5천만 원의 가치는 현저하게 다르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에 감당하기 힘든 대출까지 받으면서 집을 샀다가 혹여나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투자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세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지금 나라에서 세금 정말 많이 내게 한다면서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근데 이분이 실전 투자 예시를 했어요. 물론 이 아파트 가격은 저렴합니다. 비싼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이 많겠죠. 1억 6,500에 경기도 군포시 3번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요. 2억 2,500에 파셨어요. 내 돈을 3천만 원 들여 사서 6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은행 이자랑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6천만 원을 벌면 그럼 얼마의 양도세를 낼까? 여기 얼마 써있냐면 7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6천만 원 정도 벌어서 700만 원 정도 내면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 세금 무서운가요? 요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장의 여왕, 정말 발로 많이 뛰어다녔는데 잘 모르는 지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개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 소장님의 브리핑을 듣다 보면 처음 가본 지역일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요즘 투자자들은 어디 투자하나요? 소장님은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투자 리스트에 담아두지도 않았던 유망한 아파트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제 뭐 요즘 투자자들이 와서 뭐 전세 얼마, 매매 얼마 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어머, 정말 전세가 그렇게 나가요?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진짜 그거밖에 안 나요? 되게 순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계속 물어봐요. 어머, 전세랑 매매랑 이것밖에 정말 차이가 안 나요? 알면서 이것밖에 차이 안 나는 줄 알고 갔어. 근데 어머, 진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나한테 그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 여자 순진하네. 그러면서 진짜 전세랑 매매랑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내가 계약서를 썼다고 이러면서 계약서를 막 보여주세요. 봐봐. 몇 동 몇 호, 매매 얼마. 전세 얼마 계약했지? 뭐 지금 전세 입자가 줄 서 있어. 당신도 매매 계약만 하고 나면 내가 전세 입장 바로 맞춰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결정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고 컴퓨터 앞에서 분석하지 말고 현장에 가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천안의 한 소장님은 하루 종일 집을 보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졌다. 천안에 사활을 걸었던 시기였기에 집중적으로 내려갔고 좋은 물건을 많이 매수할 수 있었다. 바쁜 일정 탓에 매수 후에는 계약 및 잔금 날에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잔수리부터 세입자의 자잘한 요구사항까지 알아서 처리해준 덕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우리가 소장님과 친해지면은 그분이 좋은 물건도 소개해주고요. 어떤 뭐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절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부동산 여행기, 사야 할 아파트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 궁금하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저희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10권 서평단을 선발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서 함께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